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어찌 보면 좀 이상한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왜 어떤 가게는 몇십 년, 아니 뭐 몇 대에 걸쳐서 계속 잘 되는데 또 어떤 가게는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리는 걸까요? 그 비밀이 뭔지 오늘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인데요. 사실 우리 주변에서 진짜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에요. 그쵸? 막 엄청 화려하게 인테리어하고 비싼 돈 들여서 오픈한 레스토랑이 몇 년 못 가서 문을 닫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좀 허름해 보이는 동네 가게는 몇십 년 동안이나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키고 있고요. 도대체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두 가게를 한번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더 확실히 보여요. 한쪽은 보세요. 막 럭셔리한 인테리어에 유명한 셰프까지 데려오고 직원들 월급도 많이 주면서 시작했는데 결국 몇 년 안에 실패하죠. 반면에 다른 쪽은 3대째 이어오는 메뉴도 단순하고 소박한 가게인데 수십 년 동안 계속 번창합니다. 이걸 보면 이게 단순히 돈이나 기술의 문제는 아니구나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그 해답이 뭘까요? 이걸 분석한 자료에서는요, 이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딱 하나의 아주 강력한 개념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념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이념이랑은 전혀 다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념은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념은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핵심적인 이유, 어떤 가이드가 되어주는 철학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진짜 이루고 싶은 더 큰 목표, 어떤 사명감 같은 거죠. 이걸 보면 차이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진짜 재밌지 않나요? 예를 들어 나는 일본 최고의 우동을 만들 거야 라는 건요. 이건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그 안에 철학이랑 사명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념이라는 거죠. 근데 그냥 먹고 살려고 가게 하는 거지 라는 건 이건 그냥 생계를 위한 동기일 뿐 이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사명감. 이게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그 오래된 가게들이 대를 이어서 계속될 수 있는 진짜 비밀인 겁니다. 성공적으로 가게를 물려준다는 건 그냥 뭐 가게 건물이나 레시피를 넘겨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창업자가 가졌던 그 이념을 다음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달하는 거예요. 이 이념만 살아있으면 그 가게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이념을 물려주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처음에는 창업자 이름값 덕분에 장사가 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념이 사라진 가게의 속내는요, 손님들이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요즘 세대가 우리 부모님 세대 방식은 너무 단순해, 촌스러워 하면서 그 핵심 철학을 무시하는 순간 바로 거기서부터 이념의 연결고리가 딱 끊어지는 거고요. 그럼 그 사업은 결국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작은 가게들 얘기를 좀 해봤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가게 하나 잘 되고 망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이념이라는 원칙은요, 사실 우리 사회 전체를 꿰뚫는 훨씬 더 크고 근본적인 원리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확장되는지 한번 보세요. 모든 건 한 사람, 개인의 이념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그게 모여서 한 가정의 이념이 되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사업체의 이념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한 나라를 지탱하는 국가 이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부터 국가까지 각 단계마다 이걸 꽉 붙잡아주는 핵심 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정말 과감한 주장이 나오는데요. 한 집안에서 싸움이 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회가 막 갈등하고 심지어는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된 이 상황까지도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함께 공유하는 이념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해요. 그러니까 같이 믿고 따르는 철학이 없으면 어떤 공동체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자, 그럼 이렇게 이념이 없어서 온갖 문제가 생긴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다행히 이 분석은요, 그냥 이게 문제다 하고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바로 그 해법을 향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새로운 시대의 이름이 바로 홍익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가 더 이상 돈의 논리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올바른 원칙과 질서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요. 사회의 중요한 자원들을 누가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가. 그 자격이 이제는 그 사람의 재산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이념을 가졌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죠. 이 말이 그 변화를 정말 충격적으로 보여주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올바른 이념만 있다면 거지도 사회의 지원을 받게 될 것이고 이념이 없다면 거대 기업이라도 그 힘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와, 이거야말로 진짜 세상에 뒤집히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올 새로운 운용의 시대에서는요, 성공하고 리더가 되기 위한 넘버원, 제1의 조건이 바로 이 이념이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려는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느냐, 이게 모든 걸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제일 먼저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할 질문은 바로 나는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꼭 기억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단순히 돈 벌어야지 라는 생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그건 잘못된 모델이라는 거예요. 둘째, 그래서 뭘 해야 하냐? 바로 당신이 하는 일의 근본적인 이유, 나만의 이념부터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요, 당신의 이념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면 성공에 필요한 에너지, 사람, 자원 같은 모든 것들이 마치 자석에 쇠붙이가 끌려오듯 저절로 따라붙게 될 거라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일, 그리고 여러분의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 핵심적인 철학, 당신의 이념은 과연 무엇인가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 발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